컵을 그릴 때는 일단 투시법으로 이해해 놓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외우세요. 딱 두 가지만 외우세요. 첫째, 이겁니다. 둘째, 와,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투시법을 활용해서 컵을 그리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컵 그리기가 그려본 사람만이 알아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타원형을 그리는 것부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쉬워서 만만해서 그려보는데 뭔가 좀 투시가 어색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투시법으로 왜 컵은 이렇게 그려야 하는지를 알면 이것을 통해서 이 작은 컵 안에서도 투시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훈련이 되게 되면 손에 익숙해지고 이게 결국은 머리에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슥슥 컵 그리는 것에 아주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이 투시에 맞춰서 컵을 그리는 방법을 조금 벅차더라도 훈련해 주시면 여러분의 컵 그리기는 이제 진짜 간단해질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컵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두 개의 타원을 그리는 겁니다. 위의 타원과 아래 타원이 같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타원의 곡률이라고 하죠. 이 곡률이 어떤 차이점을 주는지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데서 어떤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라이너 펜을 가지고 진하게 외곽선부터 먼저 그려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니까 얼음 덩어리가 좀 보여야 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지만 그래도 큼지막하게 뭔가 덩어리가 있는 듯이 러프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툭툭툭 그려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빗금 쳐주시면 각져 있는 얼음 덩어리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치 아메리카노의 까만색 물과 얼음이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표현이 됩니다. 좀 손이 아프겠지만 계속 각을 달리해서 다른 각도로 이렇게 빗금을 쳐주시면 각진 얼음들이 이렇게 많이 빼곡하게 차있는 듯한 이 질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그 시원한 맛이 느껴지죠. 보시면 어떤 게 핵심일까요? 위에 있는 타원과 아래에 있는 타원은 과연 곡률이 같은 걸까요? 위에 있는 타원과 아래에 있는 타원을 좀 더 정교하게 그릴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 투시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것을 어떻게 그릴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박스를 그릴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직육면체를 먼저 이렇게 손으로 익혀지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 직육면체에서 기본적인 원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빗금을 쳐볼게요. 원통이 보이죠? 아이고, 그 직육면체부터 못 그리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낙서하기에서 저는 박스 그리기를 되게 연습 삼아 많이 합니다. 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투시가 적용된 박스치기 연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박스치기를 먼저 해보는데 그냥 외워두세요. 사다리꼴, 살짝 또 사다리꼴,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쫑쫑쫑쫑쫑쫑쫑쫑 내려오세요. 이렇게 또 박스가 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다리꼴과 아래 사다리꼴이 조금 다르죠. 이게 투시법에서 익숙해지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자연스럽게 외워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타원을 만들어 주시고 두 개만 연결만 해 주시면 이렇게 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헤헤, 쉽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뭐 할까 하다가 그림 그리고 싶을 때 그림 그릴 게 없으니까 앞에 있는 컵을 그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조건은 뭐냐면 테이블에 있는 나의 컵이 그러니까 늘상 바라보는 각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을 한번 조건을 달아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그릴게요. 컵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눈높이가 만약에 이 컵의 윗부분과 수평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냥 바로 위아래 어떤 타원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인면이 바로 보일 겁니다. 근데 보세요. 수직으로 떨어지는 곳에서 대부분이요. 보니까 이 45도 부분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30도에서 45도 요 사이에요. 이 각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 각에서 찍으면 대부분 이제 위에 타원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래 타원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각을 조건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각도 말고 45도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대부분 이렇더라 라는 겁니다. 자, 먼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정사각형 하나를 한번 그려보세요. 못 그려요? 정사각형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센터를 잡아서 중심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 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각형의 센터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대각선을 그으면 돼요. 여기가 센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해주면 여기가 센터 라인이 될 겁니다. 자, 45도의 경우에 이거죠. 45도의 경우에 대부분 이 박스를 유지합니다. 반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반이 되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45도 기준으로 봤을 때 뭘 할 거냐면 투시를 줄 건데 이것도 외우십시오. 제가 다 한번 따져봤어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등분 해서 요 첫 번째 등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그어서 사다리꼴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연장시켜 볼게요.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VP죠. 소실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다리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면이 과연 뭘까요? 정사각형을 45도로 비껴보면 그냥 이렇게 정사각형이 비스듬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투시가 먹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것을 평균적으로 봤더니 반에 이렇게 사다리꼴을 자르면 되더라. 이거죠. 외운 거예요. 그림은 외워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사다리꼴이 나온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 사다리꼴에 반을 잡아야 돼요. 투시 먹은 것에 반을 잡을 때는 대각선에 사선을 그어주시면 만나는 점이 반이에요. 먼 곳이 조금 더 거리상 가까워 보이고 가까운 곳이 넓어 보여요. 이게 투시예요. 자, 여기서 대각선 반을 잘라 보겠습니다. 만나는 점 여기죠. 뭐 그거보나 마나 여길 겁니다. 여기가 센터예요. 자, 거기에 이렇게 센터 라인을 긋겠습니다. 자, 이제 점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만나는 점 여기 이 네 군데 점 찍어 놓고 지금 보세요. 타원을 그리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그어 놓고 센터 해놓고 이렇게 그으라고 했어요. 이게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는 한번 그걸 따라서 점을 찍어 놨잖아요. 그려볼게요. 이렇게 와, 타원 잘 그리죠?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컵은 보면 살짝 아래로 내려올수록 좁아져요. 그것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충 조금만 비스듬하게 내려오겠습니다. 여기도 그대로 각 비슷하게 해서 내려옵니다. 자, 대충 봐서 사이즈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쯤에서 잘라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사다리꼴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기에 소실점을 향해서 가는 게 있겠죠.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만나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그리시려고 노력해도 좋지만 잘 못 그렸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을 한번 이 각도로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각에 통일감을 주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렇게 가서 만날 건데 이게 지금 잘려서 여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점을 향해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방향상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여기 만날 거죠. 얘도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여기 만날 겁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다리꼴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타원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대각선을 찍어서 센터를 잡으세요. 그러면 센터가 여기겠죠. 4개의 점을 한번 찍어 놔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연결. 그죠? 연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만 해 주십시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만 해 주십시오. 자, 한번 진하게 제가 외곽 라인만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연필선 따라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컵이라는 게 이제 두께가 있을 겁니다. 자, 두께는 얇아졌다가 가까이인 것은 넓어요. 이 폭과 이 폭이 달라요. 왜 그래요? 먼 곳은 좁게 보이고 가까운 곳은 넓게 보일 거예요. 얇게 가다가 여기서 좀 두꺼워질 거예요. 이렇게요. 그걸 그대로 한번 그려보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툭 끊으면서 갔어요. 그림의 매력은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실선으로 다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끊어서 주시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느껴져요. 그림이요. 여기를 또 그대로 실선 줄까요? 아니요.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그리려면 얘는 솔직히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어보면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안에 음료를 한번 그려볼게요. 음료는 대충 음료의 선이 어딘가를 보세요. 사다리꼴 다시 한번 그려봐야죠. 그러면 여기서 절로 다시 가겠죠?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서 저 V표를 향해서 갈 겁니다.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이 이 사다리꼴에 여기서 만날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요. 이렇게요. 얘는 이리로 가죠. 얘도 이리로 가죠. 자, 그러면 사다리꼴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반 자르면 센터가 여기입니다.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타원 연결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듬성듬성 연결해 주시면 되죠. 빨대가 있으면 빨대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조금 더 해칭의 간격을 조절해 주면 둥근 부분들이 조금 더 효과가 날 겁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지어볼까요? 이 상황에서 뭔가 얼음 같은 거 이렇게 좀 불규칙한 것들을 툭툭 그려주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릴 수 있어요. 빛이 많이 닿는 곳은 조금 더 넓게 해칭하시고 좁은 곳은 까맣게,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울퉁불퉁한 얼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쪽 부분도 계속 얼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표현해 주시죠. 이 두께 부분은 조금 더 밝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두께 느낌이 나요. 그 다음에 이게 유리잔이라고 하면 살짝이긴 합니다만 약간 이렇게 간격을 두세요. 이게 좀 살짝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계속 엇갈려 가면서 해칭을 하면 잘 보이지 않는 안에 떠다니는 얼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해칭의 간격을 좁게 해서 아메리카노의 까만색의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와, 얼음 많이 녹았어. 시원한 아메리카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랑 한잔 하시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다 투시, 수호실점 맞춰서 그려요? 외우는 겁니다. 두 가지를 외우십시오. 애매하다 그러면 사다리꼴 이렇게만 외우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원을 그려야겠다. 그리고 나서 연결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십시오. 45도 각도의 대충 원의 폭과 길이를 기억하세요. 아, 이게 이 정도가 되겠구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내리는 각도도 이 수직으로 내렸을 때보다 살짝 빗각으로 내리는구나.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이 곡률 있잖아요. 아래 타원을 그릴 때는 이 곡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곡률이에요. 아래 타원은 조금 더 곡률이 더 원에 가깝습니다. 이 곡률과 이 곡률이 달라요. 완만했다면 여기는 조금 더 급해요. 아랫부분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 곡률과 이 곡률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는 이 곡률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원에 가깝도록 내가 그리겠다. 예, 그 다음에 두께를 표시할 때는 얇게, 내 앞으로 올 때는 넓게 외우는 겁니다. 생각나기 위해서는 손이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손이 그냥 알아서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외우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봐요.